일단 뭐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전망했는데 네. 미국의 주요 뭐 증권사들, 투자 회사들이 뭐 에코그룹주에 대한 이 목표 전망치를 현재 주가 대비 반토막으로 좀 설정했다. 뭐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과연 반토막이 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는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네, 주식시장이 조금 살아납니다. 다행스럽고요. 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상당한 관심이 투자자들이 2차 전지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냐 관심 있으실 거예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어요. 이 얘기 오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이 좀 살아나서 다행이고요. 네.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서 그날 하루 뭐 에코프로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 2차 전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사실 상승분을 다 돌려놨고 다시 장이 좋아지면서 좀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일시적 반등이냐 이런 거 놓고 좀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월 6일 이 코스닥 시장에서 뭐 거의 뭐 광풍이 좀 불었죠. 7.3%가 좀 급등했는데 이 공매도의 전면 금지 이슈 이게 일회성 테마냐. 근데 다음 날 뭐 상승폭 일부 반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3거래 연속 여파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오른 만큼 다 반납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또 이게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네. 또는 그러게요. 공매도의 한시적 어떤 금지가 이게 약발을 좀 다 했다. 그 다음날 뉴스가 뭐 일일 천하다 이렇게 자극적이긴 하지만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오늘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2차 전지주 전반적인 조정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지만 지속해서 좀 지루한 행보를 좀 했기 때문에 과연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또는 뭐 이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가 좀 미비했다 이런 뭐 평가들 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테슬라발 훈풍 때문에 오늘 뭐 지수가 일단 뭐 추세는 좀 전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11월 7일 양시장 급락하고 나서 2차 전지주가 오히려 하락적인 좀 낙폭을 좀 더 키웠고 최근 거래일에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이 특히 대장주라고 불렸던 한미 반도체 소부장주의 3분기 어닝 쇼크 이 여파 때문에 변동성이 있었죠. 지수의 어떤 이 조정 여파로 좀 작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기대치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수위는 좀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관련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어요. 지금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것은 4분기 업황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 전기차 공급에 대한 둔화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한 것인데 마치 공매도가 약발 다 했고 여기서 오히려 수급 개선을 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승 좀 안 맞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그날 때려 사서 2차 코프로 상한가 만들고 그 다음날 때려 사서 상한가 만들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첫날도 보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쇼커버가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이제 줄이거나 그죠? 네네.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수급 요인은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플러스냐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 요인이죠. 예. 자, 근데 2차 전지도 결국은 이제 수급 이슈가 지나가면 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아무래도 성장하지만 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 쇼크가 있어. LG 엔솔 정도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았잖아요. 양극재 업체들 안 좋고 그죠? 4분기는 어떨까요? 분위기가. 전체적인 지금 4분기 전망들 저는 특히 콕 집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배터리 셀 3사보다는 양극 소재사 지금 에코 그룹주라든가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여파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업황 우려감 때문에 저는 3분기에 상당히 많은 우려감들을 좀 반영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리튬 가격, 메탈 가격 하락 여파는 4분기까지 좀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이슈는 이 글로벌 전기차의 보조금 축소 내지 감소 여파가 유럽발 어떤 판매량의 둔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뭐 북미 시장은 그래도 나름 저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 뭐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의 둔화 이슈 이 기사는 좀 있었지만 사실 뭐 8월 기점에서 일시적인 어떤 축소 있었고 9월과 10월에는 부분적으로 오히려 판매량이 좀 소폭 좀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차이는 좀 있다. 다만 11월분에 대한 전망치는 저는 크게 급감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중국발 이 저가 공세에 따라서 뭐 공급량이 어떤 둔화 우려 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 내수 시장이 소폭 감소했다는 어떤 우려치들 있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중국도 굉장히 10월 달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게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치라고 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전기차 판매 할부금 증가에 따라서 뭐 판매량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이 부분은 비단 전기차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내연차 역시 좀 해당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에 따른 뭐 K 배터리의 어떤 시장 위축 이 부분은 LFP 배터리의 어떤 공급 이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탑재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탑재 부분에 대한 이 배터리의 어떤 적용 요소가 좀 달라지는 것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저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습니까? 뭐 저가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뭐 열에 민감하고 추운 이 한파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네.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뭐 LFP 뭐 배터리가 좀 대안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4분기 양극재 소재사 영업이익 감소 기준은 데이터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 메탈 가격 그리고 이 리튬 가격의 하락 부분 이 영 레깅 현상은 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 추이를 보면 LG화학이 69.7% 그리고 에코프로가 69.3% 포스코 PCM이 54.6% 그리고 LNF가 85%인데 전반적인 수익성 부분들이 지금 고가에 매수했던 원재료 매입비를 지금 소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여파는 있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오히려 저렴하게 매입했던 매입 비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이 3분기보다는 조금 개선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은 4분기도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주를 우리가 연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 요인들과 부정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셀 업체들이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공장도 이제 네. 저거 하기로 했죠. SK도 미국에서 뭐 좀 공장 늦춘다 그러고 맞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성장이 늦으니까. 네. 그다음 판가라든지 전기차 긍정적인 뉴스는 뭘까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재료 가격이 더 이상은 뭐 안 빠진다. 네. 뭐 테슬라 올랐다. 뭐가 있어요? 점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부정적인 이슈는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에요. 예. 뭐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네. 양극재 판가는 하락하지만 오히려 공급량이 둔화되면 수익성 개선이 좀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셀 3사도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뭐 북미 시장의 합작 법인 시장 또는 뭐 튀르키예 이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도 네. 뭐 철회가 좀 됐었죠.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일시적으로 철회 내지는 투자에 대한 축소 투자 결정을 잠정적인 어떤 보류 형태로 좀 봐야 되는데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포드의 해외 배터리 합작 공장 철회 이슈가 있었고요. SKO는 포드 미국의 켄터키 2공장 연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동유럽 배터리 공장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완성차 업체가 시장의 어떤 이 판매량들과 좀 연동해서 시장의 수요 대비해서 적절하게 이 투자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것 뿐이지 이게 저는 투자를 전면적으로 축소해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끝났다 이 업황이 더 이상 회복의 조짐이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은 그건 물론 아니죠. 예, 예. 2024년도 그리고 저는 2025년도에 이게 준공 부분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캐파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어떤 수요 감소 요인 이 부분은 우리가 2024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가가 좀 선반영한다는 관점에서는 공격적인 물량이 확대되는 시점이 2025년이라고 가정을 할 때는 선반영 관점에서는 2024년도 1분기부터는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낙폭 과대 부분에 대한
이 주식을 좀 모아가는 구간으로 저는 오히려 역발상의 어떤 투자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긍정적 요인은 여전히 성장한다. 네. 그렇죠? 네,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우려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책은 어쨌든 간에 친환경차를 늘리는 정책 기조잖아요. 그렇죠. 뭐 변수 좀 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미국 대선의 이슈 때문에 지금 그렇죠. 뭐 IRA가 전면적으로 좀 폐지되기 때문에 전기차 뭐 보조금 뭐 싹 다 좀 뭐 없어진다. 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정책 기조를 좀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는 실용주의 그리고 경제 실리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수반했는데 이걸 철회하면서 투자 유치를 다 철회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슈는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시장이 4분기에 판매량 소폭 감소 추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판매 공급량은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이 재고 조정 시기일 뿐이지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내연기관차는 점점 생산을 축소한다는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과 상관없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 부분입니다. 네. 연간 20만 대의 양산 목표로 현대차가 29년 만에 울산에 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처음 지금 이 착공을 했고요. 2025년도부터 2025년도 하반기 뭐 내지 2026년도 1분기부터 신차를 전기차 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준공 시설을 좀 갖춘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뭐 사항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30년도 추정치가 전체 전기차 규모가 38.2% 대체 시장이라고 좀 본다면 아직도 62%에 대한 어떤 전기차 공급 룸은 좀 남아있다는 관점은 저는 2030년도까지 지속해서 전기차 공급량에 대한 어떤 이 추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연성장률을 21% 추정치를 좀 올려놨지만 지금 내년부터는 21%가 아니라 뭐 17%, 18% 이 선은 유지하겠지만 2024년도부터는 21%가 아니라 25% 내지는 30% 단의 성장 흐름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또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일시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고 뭐 포퓰리즘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뭐 물론 시각은 물론 뭐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 출근하는데 길 막고 말 사태지라고 멱살을 안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네 뭐 보시는 분 따라서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히 노이즈예요, 그죠? 네.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얘기했는데 종합해서 4분기 전망하고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좀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전망했는데 네. 뭐 미국의 주요 뭐 증권사들 투자 회사들이 뭐 지금 우리 에코그룹주에 대한 이 목표 전망치를 현재 주가 대비 반토막으로 좀 설정했다. 뭐 노무라 증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과연 반토막이 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봤는데 우리가 당장 막대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막대한 우리가 좀 투자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좀 기대해서 우리가 좀 모아갔던 전략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된다고 해서 약발을 다 했다. 다시 퇴보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양극소재사의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3분기에 충분히 매를 맞은 만큼은 좀 맞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4분기에 영 레깅 현상 이어질 겁니다. 뭐 이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4분기도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올해 실적이 안 좋다 나빠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은 2024년도 상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반기 2025년도의 기조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시장 선점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어제 뭐 테슬라발 뭐 인도에서 이 테슬라 전용 공장 유치를 위해서 뭐 관세를 뭐 폐지하겠다, 인하하겠다는 어떤 검토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발 훈풍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수급 개선을 좀 해줬지만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또 상승분을 되돌려서 더 빠진다 이 부분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낙폭이 좀 심화되는 구간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것처럼
여기서 더 빠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모아가자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전망치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렇다면 영레깅 현상이 좀 끝나는 리튬과 메탈 가격의 어떤 하락 부분이 양극재 판가 기조 좀 이어지겠지만 수익성 관점에서 뭐 매입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1분기는 그나마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 3사의 지금 낙폭 부분은 오히려 공급량에 대한 둔화 우려감은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덜 반영됐다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가 소재사들은 현재 낙폭 구간이 굉장히 좀 크다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성장성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 모아가면서 비중을 늘려가지만 이 지주사에 대한 에코프로에 대한 사실 관심은 이제 굉장히 강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게 지나고 나서 사실 지주사로서 에코프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회사를 중심으로 조금 더 힘을 실을 거냐.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양극재도 그렇고 셀이나 모듈은 이런 거 키 맞추기도 좀 볼 필요 있다. 네. 네. 예. 2차 전지에 관한 궁금증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4분기 전망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